정신 차린 라이나르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관이 놓여 있었다. 벌써 15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관. 그녀는 사방을 둘러봤다. 그녀가 처녀적 살던 린케 후작저에서도 가장 큰 아그네스 홀이었다. 15년 전의 기억 그대로였다. 이해가 안 됐다. 알랑케스의 깃발에 감싸인 관뚜껑, 그리고 설핏 열려있는 관 안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꿈인가? 하지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어쨌든 그녀로서는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억에서도 희미해져 꿈에도 잘 나오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관 위에 쓰러져 거의 기절하듯이 울었다. 한바탕 울고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울었다. 어차피 꿈이라고 생각했으니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수근거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라이나르트가 정신을 차린 건 어느 순간 뒤에서 들린 목소리 때문이었다. 결혼을 파기해주길 바라. 그녀는 흐린 눈으로 돌아앉았다. 미셸 알랑케스. 알랑케스의 황태자이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자. 라이나르트 린케는 본래 눈물이 없는 아가씨였으나 아버지의 관이 알랑케스의 깃발에 덮여 돌아왔을 때만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깃발 위에 떨어진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녀의 남편은 그 관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도 울어 퉁퉁 부은 눈이었으나 그때만은 눈이 번쩍 뜨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15년 동안 계속 곱씹고 곱씹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억 그대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결혼을 파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셸 알랑케스는 무심한 보라색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라이나르트는 잠시 입을 닫고 그를 올려다봤다. 꿈인가 생시인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람을 앞에 두고 기웃거리는 라이나르트를 보고 미셸이 의아한 눈을 했다. 그녀는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를 포기하고 입을 열었다. 미셸 알랑케스. 존경하는 황태자 전하, 말씀 똑바로 하셔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로 말하겠다. 결혼을 파기해줘. 라이나르트는 관 위에 올린 손을 부스스 모아 쥐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짚고 일어났다. 검은 드레스가 무거웠다. 패티코트니 뭐니 갖춰 입을 정신이 없어 그녀의 드레스는 초라하게도 축 처져 있던 것까지 기억 그대로였다. 그녀는 아득한 머릿속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 그게 내 아버지 관 앞에서 할 소린가요? 미셸 알랑케스, 내 아버지는 당신 대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알랑케스의 장군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신 것이다. 어쩌면 분노까지도 그대로인지. 가슴이 분노로 터질 것 같아 라이나르트는 자신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지그시 그 위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녀는 15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토해냈다.
황태자로서의 의무를 팽개친 당신 때문에 죽었지요. 말 조심해라. 너야말로 말 조심해! 미셸 알란케스! 라이나르트는 새파란 분노를 터뜨렸다. 미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내 아버지는 너 대신 전쟁에 나가 돌아가셨다. 황제 폐하께서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를 네가 직접 읽었다. 그 편지를 읽은 지 채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가슴이 북받쳤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녀는 숨을 다시 몰아쉬었다.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말도 잇지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라이나르트의 아버지 린케후는 그녀에게 이 나라 최고의 지위를 주기를 원했다. 미셸 알란케스의 옆자리는 라이나르트가 12살 때부터 그녀의 것이었다. 두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라이나르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안타까워해 본 적이 없었다. 정략 결혼은 그런 것이다. 이 나라 최고의 여인으로 살아가며 사랑 같은 여리고 허울만 좋은 감정을 원해본 적 없었다. 그러니 미셸 알란케스가 제게 미소 한 번 지어준 적 없음 또한 거리껴 본 적 없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15년 동안 미셸 알란케스를 끝없이 증오하면서 제 아버지의 판단력을 의심해왔다. 내 아버지가 내게 짝지어준 이 남자는 과연 이 나라 최고의 남자였는가? 아버지의 관 앞에서 눈도 깜짝 안 하고 파혼하자고 졸랐다. 그리고 이젠 제게 폭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황태자. 린케호는 그래, 안타깝게 되었다. 알란케스는 실로 큰 인물을 잃었어. 은발의 황태자는 그런 라이나르트를 보더니 고작 그 두 마디를 내뱉었다. 마치 적선하듯 혹은 약 올리는 듯이. 라이나르트의 손끝이 차가워지고 부들부들 떨렸다. 이 비겁한 자가. 라이나르트, 당신이 오늘 어떤 폭언을 하든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부친을 잃은 자의 슬픔과 광기로 생각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해야겠어. 나는 그대와의 결혼을 파기할 것이다. 그 말에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얼굴뿐이었다. 비단 같은 은색 머리카락과 물색 눈을 가진 소녀. 작은 나라에서 이 알란케스 제국의 볼모로 왔다던 그 여자애. 그녀를 그저 무던히 넘겼음이 제 실수였을까? 라이나르트는 그 또한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왔다. 물론 린케후의 죽음에 대한 보상은 서운하지 않게 답할 것이다. 알란케스는 린케후가 알란케스에 바쳐왔던 충정과 영광에 대하여. 미셸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입꼬리가 들려 올라가 있어 항상 웃는 듯하던 미셸의 인매는 다시 보니 그녀를 비웃는 것으로만 보였다. 헬카 지방을 린케 가문에 귀속시키며 나의 영지, 헬카. 그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끊임없이 복수를 꿈꿨다. 헬카 또한 그녀의 것이었으며 복수를 위한 발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대신 받은 그 영지를 차라리 받을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너와 나의 이혼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하겠다.
이 역시 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며 100만 알랑케와 함께 라이나르트는 미셸이 더 떠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저 개자식이 제 앞에서 떠드는 건 15년 전으로 충분했다. 내가 이 린케 가문에 100만 알랑케가 없어서 지금 당신에게 화내는 것으로 보여? 미셸이 눈썹을 꿈틀했다. 라이나르트는 미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카나리아 공녀의 목숨을 가져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라인하르트 린케. 과연 이 말은 화가 났는지 미셸이 정색하고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라이나르트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내 아버지가 사라왁에서 목숨을 잃은 이유는 카나리아 공녀의 장난질 때문이니 그녀의 손목이라도 잘 나와야 내 분이 풀리겠다. 라인하르트 린케. 이렇게 잔인한 여자인 줄은 몰랐고. 코웃음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웃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렀다. 뺨을 타고 사정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라인하르트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추한 울음만 나올 게 뻔했다. 이게 아닌데 저 개자식에게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마디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닌 듯하니 물러가지. 가까운 시일 내에 황궁에서 결혼 파기 승인서를 보내겠다. 눈은 부릅뜨고 이를 악문 채 끄끄 소리만 내는 라이나르트를 보고 미셸은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렸다. 안 된다. 저 개자식을 이렇게 보낼 순 없었다. 미셸이 막 홀의 바깥으로 나갈 때 라이나르트는 간신히 곱씹고 곱씹은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 보상 지급 조건을 바꾸겠다. 뭐? 카나리아 공녀가 무슨 잘못이겠어. 이 개자식아. 라인하르트 델피나 린케! 이 무슨 상스러운... 갑작스러운 욕설에 자신을 돌아본 황태자 앞에서 라이나르트 린케는 볼에 잔뜩 흐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말했다. 네 목을 내놔. 잘라서 개밥으로 줘버릴 테니. 무도한... 그리고 네 누나를 담근 술을 카나리아 공녀에게 마시게 할 거다. 다 마신 후에는 맨발로 사라왁의 사막에 내쫓을 것이다. 네 지체가 이미 거기 묻혀 있을 테니 카나리아 공녀는 행복하겠지. 황태자의 안색이 변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가 파온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미리 사람을 물려둔 터라 홀에는 황태자와 그녀 그리고 아버지의 관뿐이었다. 말 조심해. 사랑하는 부친을 잃은 나의 폭언과 광기는 자애롭게 넘겨준다더니 네 참을성도 고작 그것뿐이로구나. 알랑케스의 앞날이 뻔해. 라인하르트 델피나 린케! 내 이름 부르지 마, 이 개자식아. 내 아버지가 붙여준 고귀한 이름이야. 린케후는 그녀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가문 대대로 적자에게만 내려오는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줄 만큼. 내 사랑하는 작은 사과파이야. 너를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따뜻한 음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절로 흘렀다. 결국 참지 못한 미셸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라이나르트는 지지 않고 미셸의 뺨을 쳤다. 퍽 소리가 났다. 주먹으로 후려쳤기 때문이다. 생각도 못했던 일격에 미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는 지지 않고 소리쳤다. 네 목숨이 아니라면 보상은 필요 없어! 미셸은 다가와 손을 쳐들었다. 라인하르트는 지지 않고 다시 미셸의 무릎을 발로 차고 가슴을 쳤다.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을 밀치고 때리는 라인하르트를 미셸은 기가 막힌다는 듯 몇 번 막아내다가 끝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라인하르트의 목을 틀어쥐었고 라인하르트는 반항했다. 하지만 자신보다 한참은 큰 미셸에게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앞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세게 반항했으나 미셸은 더더욱 손을 조여왔다. 이 무식한 새끼. 힘 조절하는 법도 못 배웠지. 미셸은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다.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린케 공이 그 대신 죽어 돌아온 지금 제 아내까지 죽어 낮아빠진다면 의혹의 시선이 더 짙어질 것이므로. 대신 미셸은 힘을 실어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라인하르트가 뒤로 나동그라졌다. 알랑케스의 깃발이 감긴 관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대리석이 깨졌다. 그녀는 제 아버지의 시체 위에 엎어졌다. 더듬더듬 일어나려던 라인하르트의 손에 뭔가 잡혔다.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던 검이었다. 2번 생각할 새도 없었다. 라인하르트는 그 검을 뽑아 미셸에게로 달려갔다. 피가 솟구쳤다. 비명이 들렸다. 라인하르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